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굉장히 청명했던 한 주였죠. 최근 계속 미세먼지가 가득하다 보니까 이렇게 깨끗한 날씨가 오히려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번 주말까지 깨끗하고 무더운 날씨는 계속됩니다. 자, 5월 19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통학로 근처에 들어서 학생 안전을 위협했던 성동구 응봉동 견인 차량 보관소가 1년 반 만에 이전됐습니다.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는 서초구 잠원동에 고등학교 유치가 추진됩니다. 잠원 스포츠파크 부지가 유력합니다. 신촌 민자역사 앞 상권 활성화를 위해 컨테이너몰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점과의 합의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최근 드라마 촬영지로 더욱 인기가 높아진 파주 민통선 안의 캠프 그리브스가 새로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응봉초등학교 통학로 인근에 견인 차고지가 생겨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내용, 저희 뉴스를 통해 보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당장 이전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죠. 그 민원은 최근까지도 계속됐는데 결국 견인 차고지가 이전했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말 응봉역 인근에 있던 견인 차량 보관소입니다. 금호동 공영주차장에 있다가 그곳에 인문학 아카데미 건립이 예고되자 옮겨온 건데 주민들은 하필 이전한 곳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밀집한 통학로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견인차가 왔다 갔다 하고 차량이 빈번하게 되니까는 저기 학생들이 다칠까 봐 교통이 좀 복잡하고. 이렇게 민원이 많았던 견인 차량 보관소가 마침내 용답동 공영주차장으로 이전했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지 1년 반 만입니다. 이전한 견인 차고지는 주차장 옆 풋살장이 있던 자리에 만들었습니다. 대체 용지가 마땅치 않던 차에 응봉체육공원에 풋살장이 생기자 용답동 풋살장을 없애고 만든 겁니다. 새 차고지는 무엇보다 인근에 주택가나 학교가 없어 민원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성동구의 경우 하루 평균 15대의 차량이 견인되는데 차고지는 33면 규모로 공간이 충분한 편입니다. 천호대로 인근인 만큼 접근성도 높습니다. 일단 그 피견인 차주분들도 찾아오는 길이 교통이 편리해서 좋고 또 민원 소지도 없고 또 약간 외곽지다 보니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견인 차고지 이전으로 들인 예산은 3,500만 원 정도. 구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였지만 통학로 위협으로 불안에 떨던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이라 강조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수십 년째 고등학교가 없어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초구 잠원동의 얘긴데요. 고등학교 유치는 희망적이지만 해결해야 할 숙제도 남았습니다. 보도에 이재용 기자입니다.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중학교는 모두 2곳. 올해에만 600여 명에 달하는 졸업생이 배출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인 54%가 타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잠원동에는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10수년째 민원이 계속되자 해당 구청은 고등학교 유치를 추진했는데 최근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이 부지를 맞바꾸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보통 옆에 보니까 뭐 중학교까지 살다가 이사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많이 이사를 가시는데 애를 키울 때 이제 여기 계속 있어야 되나 이사를 가야 되나.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잠원 스포츠파크 지금 잠원들 주민들 바쁘죠. 다 모이신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바빠서 못 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중대한 사안이 있으면 몇 번의 토론을 거치고 그리고 취소를 하지 않잖아요. 서초구에 따르면 잠원동의 고등학교 부지는 서울시 소유의 잠원 스포츠파크, 교육청이 서울풍물시장과 교수학습지원센터 등 3곳을 서울시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양측의 부지 확보 문제는 협의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학교 설립과 스포츠파크 이전 비용은 자치단체의 몫으로 넘어왔습니다. 1,200억 원이 넘는 비용입니다. 자치단체로선 고등학교 유치가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던 만큼 부담을 안고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의를 해주시면 우리 오케이 한다. 그 대신 우리가 도우겠다.
서초구는 우선 부지 확보를 위해 오는 6월에 서울시 교육청과 잠원동의 고등학교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경기도 광주시는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해마다 시 세금의 5%를 지원해왔습니다. 10년 동안 1,050억 원을 관내 학교에 지원했는데요. 이 창의 체험 프로그램과 명문고 육성 사업 등에 다양하게 사용됐습니다. 신바람 나는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가 어떻게 결실을 맺고 있는지 양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도곡초등학교. 아침마다 등교 시간에 맞춰 사물놀이반 아이들이 미니 공연을 펼칩니다. 꽹과리와 징, 북, 장구가 만들어내는 신명나는 소리에 연주하는 아이들 얼굴은 자신감으로 가득합니다. 이 학교는 사물놀이반을 운영하면서 학교 폭력 근절과 전통문화 계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광주시가 지원하는 창의체험 프로그램 사업비 때문에 사물놀이반은 전문 강사에게 체계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면서 각종 대회에서 크고 작은 상을 휩쓸었습니다. 치면서 스트레스도 자연스럽게 풀리고 또 우리나라 전통 문화가 사물놀이잖아요. 또 대표적인 게 사물놀이의 문화를 계승한다는 게 정말 좋아요. 광주 고등학교 양봉 동아리 역시 방과 후에 벌을 키우며 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광주농업기술센터와 양봉협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래 양봉농사꾼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젠 한 해 2번 벌꿀을 수확해 위안부 할머니가 사는 나눔의 집과 장애인 단체에 등지해 무료로 꿀을 전달하며 기부의 즐거움을 배우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해서 드려야 되니까 이제 채밀 과정까지 다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직접 전달해 드릴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 되게 뜻깊었던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광주시는 10년 동안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관내 학교에 시 세금의 5%를 지원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1,050억 원을 창의체험 프로그램과 명문고 육성 사업 등에 사용했습니다. 음악과 체육, 영어 체험 등 특기 적성과 미래 직업 교육 등 분야도 다양합니다. 또 광지훈 초등학교를 포함해 관내 20개 학교에 화장실 증축과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등 각종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세의 5%를 교육경비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정했어요. 그 인재 양성에 현재까지 아낌없이 그 지원을 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다양한 교육 사업에 광주시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신바람 나는 학교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양재정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광주시가 지난 2007년부터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만들어 이 관내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특기적성과 창의체험 프로그램 등 분야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재정 기자. 네, 저는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도곡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앞선 기사 보니까 이 초등학교 사물놀이부 아이들이 매일 등교 시간에 공연을 하고 있던데 매일 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을 빼고는 매일 아침 등교 시간에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등교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예. 지금 제 옆에 잠깐 그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북과 장구, 징, 꽹과리 이렇게 4가지 악기가 만들어내는 소리가 아주 신명납니다. 예. 우리 사물놀이부 아이들의 실력이 상당하기도 하고 참 즐기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은데요. 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네,
사물놀이부는 6년 전에 만들어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 리포터에서 보신 것처럼 경기도 광주시의 교육경비 지원 사업 가운데 창의 체험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받으면서 노후한 악기를 새로 교체를 하고 악기장과 연주 의상 등도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예.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물놀이 아이들의 실력이 급성장했는데요. 경기도와 광주시에서 개최한 각종 대회에서 많은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 얼굴에 자신감이 넘쳐난다는 것인데요. 그러네요. 성격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뀌면서 학교 폭력도 사라지는 효과를 거뒀다. 이렇게 학교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진길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도곡초등학교 사물놀이부를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우리 학교는 흥과 신명이 나는 사물놀이를 창의 프로그램으로 정하여 약 40명의 학생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아침맞이를 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에서 멋진 공연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 청소년 종합예술제 단연간 최우상을 수상하여 연상하는 등 멋진 학생 동아리입니다. 예, 아이들 반응이 아주 상당히 좋은데요. 긍정적인 효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아침에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나 학교에 간다는 학부모님이 정말 감사하고 기특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 예방과 인성 교육에도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놀이 음악인 사물놀이를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좋아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이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물놀이 활동실을 만들어야겠으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 효과가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많군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물놀이부에 대한 우리 교장 선생님 자부심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자, 양재정 기자, 마지막으로 이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경비 지원 사업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광주시 교육경비 지원 사업은 지난 2007년에 전국 최초로 조례로 제정이 돼서 10년 동안 시 세입의 5%를 지원했습니다. 모두 네. 1,050억 원이 지원이 됐는데요. 무상급식과 학 명문고 육성 사업, 그리고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비롯해서 신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특기 적성과 창의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바람 나는 학교 만들기 사업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 인재상을 만드는데 이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도곡초등학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양재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저 아이들은 이 학교 오는 게 얼마나 즐거울까요? 정말로 그야말로 신명나는 학교였습니다. 자, 광주시 도곡초등학교 연결해봤습니다. 네, 이번엔 서울로 가봅니다. 이 서울에서 유일하게 일상 속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서울시립과학관이 3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오늘 개관합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과학관이라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박선아 기자. 네, 저는 지금 노원구 하계동 서울시립과학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개관식 준비로 한창일 것 같은데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관식은 오늘 오후 5시 진행됩니다. 네. 2014년 3월 착공식에 이어서 3년 2개월 만에 정식으로 문을 열게 된 건데요. 지금 1층에서는 개관식 준비를 위해서 네. 관계자와 그리고 스텝이 분주한 모습입니다. 예, 이 서울시립과학관이 그 일상 속 과학을 체험하는 곳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어떤 뜻입니까? 네, 일상에서부터 사물에 대한 호기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립과학관을 방문한 관람객이 단순히 관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호기심을 갖자는 이야기인데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서울시립과학관 이현배 과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개관식인데 아직 개관식이 열리지 않았음에도 많은 시민분들께서 과학관을 찾고 있어요.
예, 저희 과학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저희 과학관은 시민이 만드는 과학관입니다. 개관 이전부터 청소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기획부터 설치까지 많이 관여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또 시민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서울시립과학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서울시립과학관은 청소년의 기초과학의 이해를 돕고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시 최초의 시립과학관입니다. 과학관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학의 대중화를 위하여 시민이 참여했다는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관계를 통한 관심을 통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모든 것들이 앉을 수 있는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의자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 의자는 바로 그 관찰을 통해서 관심을 갖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은 서울시가 바로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주제의 과학을 서울의 일상이라고 쉬운 소재를 가지고 와서 만든 유일한 과학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른 시간임에도 찾고 계신데 그렇다면 그 과학관을 대표할 만한 전시물은 어떤 게 있습니까? 과학관은 전체 4개의 전시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당연히 다 관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3D 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3D 스페이스는 L자형 스크린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도 가장 몰입감이 높은 시뮬레이션을 통한 천체를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그렇다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언제 이용할 수 있고 또 휴관이는 언제인지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과학관은 9시부터 6시까지 평일날 운영되고요. 주말에는 1시간 연장하여 7시까지 운영됩니다. 언제든 편안하게 오시게 되면 주변에 전문 해설사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들을 여쭤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개관 전인데도 이렇게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네요. 인기가 아주 폭발적인 것 같은데 박순아 기자, 과학관 개관에 맞춰 오늘부터 서울 사이언스 페스티벌도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립과학관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21일까지 서울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네. 행사 프로그램은 드론 날리기 체험과 과학 마술쇼 그리고 목공 체험 교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고 계신 시민들께서는 서울시립과학관을 방문하셔서 주말을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계동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선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자, 일상 속 과학이라 아이들한테 참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을 여는 노원구 서울시립과학관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낮 2시쯤 경기도 광주시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공장벽 일부와 안에 있던 집기들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의 녹을 제거하기 위해 용접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식자재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로 창고 일부와 안에 있던 냉장고 등 집기 등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 합선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4시쯤 경기도 구리시의 한 빌딩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빌딩 1층 음식점과 주점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교회 앞 공터에 주차돼 있던 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엔진과 운전석을 태우고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연기가 났다는 차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파주 임진강 북쪽 민간인 출입 통제 지역에 위치한 옛 미군 기지 캠프 그리브스가 DMZ 관광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부대 건물을 그대로 활용한 전시회도 개막했습니다. 전진아 기자입니다. 지난 1953년부터 2004년까지 반세기 넘게 미군이 주둔했던 캠프 그리브스. DMZ 남방 한계선에서 불과 2km, 민통선 내 유일한 미군 반환 기지입니다. 최근 한류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해지면서 관련 체험 프로그램이 관광객들 사이에 인기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직접 새겨 군번줄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드라마 주인공처럼 군복을 갈아입은 후엔 실제 군인이 된 듯 기념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추억을 남깁니다. 아빠도 그렇고 제가 사촌 오빠만 8명이 있는데 오빠들 군번줄 볼 때마다 신기했거든요. 근데 저한테도 생긴 것 같아서 오빠들한테 가서 자랑하려고요. 부대 건물을 리모델링한 유스 호스텔을 이용하면 민통선 지역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50년 넘게 보존된 자연 속에 민북 관광이나 병영 체험으로 멀게만 느껴지는 분단 상황을 체감할 수 있는 캠프입니다.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 있는 제3 땅굴이나 전망대, 보라산역 이런 데를 이제 투어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주변에 파주 지역에 있는 임진각 평화누리나 이런 데를 관광하시고 들어오실 수도 있으시고. 최근엔 기억과 기다림을 주제로 캠프 그리브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그린 전시도 개막했습니다. 숙소와 샤워장, 볼링장 등 실제 미군들이 사용했던 건물 안에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휴전협정 당시 군사분 개선이 최초로 표기된 지도와 각종 흑백 사진 등이 해방 후의 역사를 보여준다면 신진 작가들의 미디어 아트와 회화, 설치 미술 작품은 DMZ라는 공간을 다양한 시각에서 표현합니다.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유엔의 사단 마크를 이용해서 지도 작업을 했습니다. 2년 동안 계속 DMZ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료들을 리서치하고 다시 한번 저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환경 이슈를 조명한 팬더 인형 500마리도 볼 수 있습니다. 멸종 위기의 팬더를 재활용 종이로 만든 작품으로 세계 각국을 방문하고 있는 공공 설치 미술입니다. 평일에는 파주 임진각에서 안보 관광버스를 이용하거나 다음 달 말까지 전시 기간 동안 주말 오전과 오후 한 번씩 운영되는 투어버스를 이용하면 민통선 출입을 위한 사전 허가 없이도 캠프 그리브스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DMZ, 그 안에 미군 반환기지 캠프 그리브스가 안보 관광의 새로운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진아입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주민 민원으로 견인 차고지가 이동되고 또 주민 수건 사업이었던 고등학교 유치가 추진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매일 반대와 잡음만 계속된다는 소식을 접하다가 이렇게 실마리를 보이는 보도를 보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해결을 위해서는 이 정반 합이 필요한데 합이 빠져버린 것 같은 요즘 시대입니다. 자, 얽힌 실타래를 푸는 일, 마음만 있다면 어렵지 않은 일일 겁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